자, 혹시 이거 보셨나요? 제가 저희 코인아빠의 시장 경제 채널이 또 따로 있거든요. 자, 그 채널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다 똑같이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보신 분들은 많으실 건데, 제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 호들 파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호들 파동을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자, 보시면 자, 리얼라이즈드 캡 홀드 웨이브, 자, 호들 웨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표가 뭐냐면 단순히 얼마나 오래 보유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실제 참가자들이 어떤 가격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코인을 들고 있었는지를 함께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시나요? 약세장 국면의 축적 흐름을 살피는 건데, 특히 장기 보유자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단기 매도 압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단기 매도 압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매도세가 나올 만한 매물이라는 게 거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 악재가 만약에 터진다 해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이유라는 게 결국 매도세가 나올 만한 물량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보통 바닥 형성 국면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건데, 장기 보유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단기 매도 압력이 줄어든다. 장기 보유자의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자, 비트코인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좀 이따가 리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 자세하게 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아래 하단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6M, 그쵸? 3M, 1M, 그쵸? 3M 뭐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단기 투자자들에 대한 매물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이거 전체, 자, 보시면 전체 기간을 설정을 해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봐야 되는 게 뭐였었어요? 장기 보유자의 비중이었어요. 자, 보시면 장기 보유자의 비중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 보유자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보통 1년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하는 이렇게 쭉 제가 없애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1년, 최소 1년에서 10년 이상을 들고 있던 고래들이나 기관들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했던 건 뭐예요? 장기 보유자의 비중이 어떻게 돼요? 높아질수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장기 보유자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을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매입해 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보유자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닥 국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호들 파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장기 참여자들에 대한 매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은 물량이 매집이 되었을 때는 보통은 그 구간에서 바닥이라는 게 형성이 되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많은 물량을 모아가고 그로 인해서 바닥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물량이 빠질 때는 가격이 어떤 흐름들이 나오나요? 급등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쭉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잘 보이실 거예요. 자, 물량을 늘어나고 나서 바닥 형성하고 나서 급등하니까 물량 던지고, 또 급락하는 과정 안에서 물량이 늘어나게 되죠. 자, 어떻게 보면 이 고점에서부터 해서 물량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닥 구간에 형성이 됐던 구간이 어디예요? 바로 요 자리죠. 요 자리. 이 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매입 물량이 이 구간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매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가 바로 거의 바닥에 형성됐구나, 바닥에 형성이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 구간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별로 없죠. 일단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첫 번째 바닥 구간 형성, 두 번째 뭐죠? 고래들이 던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분할 매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량을 던지고, 자, 급등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나요? 물량을 던지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걸 통해서 거의 매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점이 형성이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리플을 한번 봐볼까요? 자, 리플은 어떨까요? 자, 보시면 2017년도입니다. 자, 물량 모아가죠. 이미 물량을 모아놨던 거예요, 저번에. 자, 급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량이 털어내죠.
근데 보통 고점이 형성될 때는 물량을 거의 다 정리를 했을 때라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줄어드니까 급등 한 차례 더 나오죠. 그 다음에 물량 다 던져버리죠. 거의 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물량을 어디서부터 모아가요? 요 자리, 그죠? 이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간 겁니다. 그리고 물량을 여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근접한 물량까지 매집을 해왔던 순간에 가격대를 보니까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등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급등하니까 물량 한번 털어내죠. 그리고 한 차례 더 급등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량 거의 다 털어냅니다. 그리고 고점 형성됐습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 물량을 털었을 때는 거의 고점이 형성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십시오. 자, 보시면 물량을 어디서부터 모아가요? 자, 바닥은 여긴데 여기서부터 물량 모아갑니다. 바닥은 여긴데 물량을 여기서부터 모아가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해왔죠. 그렇죠?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물량을 많이 매집한 순간부터 해서 거의 바닥이라는 게 형성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나요? 물량을 이전처럼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절반 정도만큼 물량이 모아졌나요? 바닥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가격이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까지 10년간의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10년, 약 9년입니다. 17년도부터 해서 26년도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매수를 어디서 해야 돼요? 물량 쌓여갔을 때 적어도 물량이라는 게 이만큼은 쌓여갔을 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올라왔을 때 이만큼 올라갔을 때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어디서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독자 방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무조건 이 구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2025년도에 300% 넘게 급등 보여줬었죠. 자, 이때는 이만큼인데 이때는 말도 안 되죠.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 300% 넘게 급등하는 동안에 물량 털어내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올라가니까 그때 한 번 더 털어냅니다. 떨어질 때 물량 또 털어내고요. 거의 이만큼 쏟아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거의 이만큼 쏟아내면 거의 고점이 형성됐구나 라고 보는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물량 이만큼 또 쌓였을 때 이 물량이 털리면 올라가면 우린 어디서 매도해야 돼요? 그죠? 물량 털어냈을 때.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방 안에 올라오는 이 자료들 있잖아요. 이 자료 말고도 다른 자료도 많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우리가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리플이고 비트코인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알트코인을 들고 계시던 간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뭐 코인 단타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 나갔었잖아요. 79,900원. 자,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87,200원. 89% 정도 우리가 수익 보고 나왔고요. 기가레인 엊그저께 1,750원짜리들. 1,750원짜리가 어디에요? 요 자리들. 그죠? 상한가 지킨 것 같습니다. 20% 넘게 수익 보고 나왔죠. 남선알미늄 1,415원. 1,415원 어디에요? 요 자리들. 상한가 30% 넘게 수익을 보고 나왔죠. 이번 주 수익 본 것만 하더라도 지금 50%가 넘는데 이게 다 이번 주에 수익이 난 거예요. 그 월요일 날은 또 뭘 수익이 났을까요? TMC 이거는 저번 주 금요일에 나갔던 거예요. 1,150원, 14,000원까지 올라갔죠. 40%.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코인 시장보다 좀 더 수익을 원활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도 해드리고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방을 운영을 해요. 텔레그램 방이랑 카톡방 소통방인데 보통 어떻게 드리냐면 자, 정규장 개장이 9시 시작하죠. 근데 제가 미리서 이슈 올려드리고 이슈에 따라서 어떤 걸로 우리가 매매를 할지를 미리서 언급해드리고 추천도 이 안에서만 드립니다. 오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상한가 갔죠? SK 이터닉스 거의 상한가 갔죠? 이거 두 개 나갔었죠. 오늘 오후에 뭐 나갔어요? 넥스틸 나갔었죠? 10% 넘게 수익 봤죠. 오늘 몇 프로 수익 봤어요?
지금 각각 10%씩 수익 받습니다. 중간에 끊었어요. 그래서 30% 정도 수익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하실 것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방이랑 뭐 주식 하실 분들은 미리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표는 그냥 넘어가야 될 지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고 고래만 따라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지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글래스노드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돈을 지불하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분명히 부담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차피 저는 1년치를 거의 결제를 미리서 해놓고 보기 때문에 좀 뭐 월결제보다는 좀 더 많이 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제가 이거 캡처 떠가지고 보여드리고 해석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상담 요청 안 하셔도 그냥 어떤 거 좀 질문을 쭉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시간 날 때 보고 바로 답변 드릴게요. 최대한 이 시장 어려운 시장인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견뎌 나가실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